그제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있었고 어제는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정치화투에서 자유한국당 쪽의 입장을 들었고요.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예, 그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밤 늦게까지 현장에 직접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현장에서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예, 먼저 다른 분들 다 떠나서 기자님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상 국회 정문에 보고 싶으셨을 텐데 네. 그게 아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아쉬워하실 것 같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다만 이제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기자간담회는 청문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네. 누구보다 국회 청문회장에서 사실상 여야의 모든 준비된 질문이라든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솔직한 그러니까 솔직한 입장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이 조국 후보자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기자간담회는 차선이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의혹에 대해서 어디까지 접근하느냐고 했을 때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일 테고요. 네. 그다음에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증언들이 그것들의 신빙성을 또 받쳐주느냐 등등 또 검토할 내용인데 후보자 역시도 더 다가갈 수 없는 이제 주변인의 이제 본인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건에 대한 정보들이 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모르는 것은 모른다. 본인이 해소할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지금 이 시간 소통하고 전화해도 아무런 의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자들한테 물어봤겠죠. 네. 하지만 입시 사정 당국 이제 학교라든지 장학금을 준 주체라든지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 하면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 아는 대로 말씀드렸고 네. 그것들이 11시간인가요? 그 긴 시간 동안 화면에 노출되면서 법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법관이 직관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질문에 저 사람의 태도가 어떤가도 진실에 다가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보셨을 걸로 보이고요. 모든 문제 제기가 된 의혹들, 다만 저는 전제로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아닙니다.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다 알고 싶었던 분들은 부족하다 느낄 수 있겠지만 네. 최소한 후보자의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그 진정성, 소위 말해서 위선적이다, 거짓말을 한다라는 등에 있어서의 의혹들은 충분히 벗어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벗어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간담회가 정말 유일한 조국 후보자의 입장 발표 아니었습니까? 당시로서는요. 예. 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찬성하는 쪽은 찬성하는 쪽의 입장, 그리고 반대하는 쪽은 반대하는 쪽에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남아 있고, 네. 그 다음에 언론들은 계속 몰랐다고 한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르는 것을 알아내서 알려드리면 보통 통상 법정이나 수사기관들은 뭐라 하면 당신이 그 당시에 알았던 얘기를 해라. 나중에 들은 얘기를 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후보자로서는 본인이 당시에 본인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에 대해 얘기와 더불어서 향후에라도 본인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서 가족이라든지 지금 하등의 의심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경위를 다 따져 물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기자간담회는 청문회를 대체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하겠다라는 취지로 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공직 후보자로서 하다못해 기자간담회 1시간도 대부분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기자 앞에서 솔직하게 시나리오 없이 얘기한다는 건 누구나한테 쉬운 게 아닌데 11시간 동안 끊임없이 사실상 시기에 잠시간 끊는 것 외에는 그대로 노출됐다는 점은 대단한 각오를 한 것이라는 것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국회 청문회는 실시할 수 있나요? 네,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법사위 위원장인데요. 예산규위원 그리고 권한대행을 맡으셨던 김도읍 의원께서 청문 실시 계획까지도 의결을 안 하셨어요. 자료 제출 요구라도 의결을 하셨으면은 관련된 자료라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그거 의결하는 것도 막으셨는데 그런 걸 보면 자유한국당은 처음부터 청문회 보이콧을 계속 운운하셨고 예를 들어서 법정 기한 외의 날짜에 3일을 잡겠다 해서 저희가 양보해서 2일 사상 이것도 초유의 일인데 2일을 잡기도 하고 양보를 하고 나면 자꾸 꼴대를 옮기셨어요. 네. 뭐 증인신청 문제로 옮겨가기도 하고 월요일에는 전격 제한이라고 하시면서 증인신청 부분을 가족 증인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시 어젯밤 나경 원내대표님의 모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다시 가족을 언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꼴대를 자꾸 옮기시는 협상 당사자는 궁극적으로는 협상할 의지가 없다라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데 네. 청문회를 회피하셨던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점점 확신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이후에 어제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박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죠.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청문회 현장에서 조국 후보자를 두고 여야 청문위원들이 함께 청문회를 했었어야죠. 근데 조국 후보자를 향한 카메라가 사실상 거의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조금 당황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날 청문회를 잡자가 아니라 반박 기자회견을 열면서 언론사에 요청하셨던 공문을 확인해 보셨겠지만 시간이 본인의 행사에 마땅한 시간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를 생중계한 것과 동일한 시간이에요. 본인의 행사의 목표는 사라지고 없거든요. 이건 투정받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다는 결국은 뭐 질문한 기자도 5분밖에 안 계시고 생중계를 한 언론사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언론사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적 관심의 관심을 드러낸 또 하나의 상징일 텐데요. 저희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네. 정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의 카메라가 국민을 들여다보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무대에서 서로가 소통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전히 안타깝고 사실은 국민이 청문회를 보지 않고 뭐 후보자가 임명된 경우도 없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특히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언론의 많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가장 무기가 없었던 것은 당사자거든요. 네. 3주간 입이 막혀 있었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조국 후보자 역시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법무부 장관직에 오르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했던 기자간담회지만 그 이후에 제기되는 또 숱한 문제들에도 이제 제가 지금 청문회가 열렸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네. 조국 후보자는 공인으로서 국민께 거듭 설명을 해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청취자께서 여러 의견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선다리님은 조국 후보자의 딸의 생활기록부 공개한 사람, 외부 유출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후보자 해명에 대해서 다시 의혹을 또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기자간담회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후보자 딸에 대한 또 다른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의혹들은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어제 뭐 위법까지 감행하시면서 사실상 그거 현행법 위반이거든요. 지금 청취자께서 문자로 남겨주신 것처럼 댓글로 남겨주신 것처럼 현행법 위반인데 그렇게 하고 문제 제기한 것 치고는 빨리 종결이 됐습니다. 영어를 못했다라고 보여주는 이제 내신 등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상 외고의 현장에 있어서는 성적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정도 등급일지라도 소위 말하는 이제 상위권 대학을 가는 뭐 그것도 뭐 바람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서열의 성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냈습니다. 근데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다른 문제들도 이제 하나하나 반박이 되어지고 있지만요. 저는 네. 무엇보다 이런 성적과 관련된 또는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처음엔 비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위법의 영역에 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일반인들 그 흑수저들이 동의할 수 없는 정서적 문제로 가면서 조금씩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후보자의 딸과 관련된 의혹이라고 하는데 정작 후보자에게 비난 가능성을 돌리려면 이제 딸의 영역을 떠나서 후보자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했는지가 드러나야 돼요. 성적과 관련해서 논문과 관련해서 후보자의 부탁, 청탁 등등이 있었는가. 그다음에 뭐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논문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입학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사실은 제도에서 설계된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이상의 이제 정서적 비난 이상은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모든 판단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 누구를 검증하고 있는지 정말 법무부 장관 후보에 어느 정도까지는 용인할 수 있고 어느 이상이면 안 되는지를 선을 분명히 긋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여전히 듭니다. 네. 너무 많은 건수였어요. 70만 건. 대통령 후보도 이만한 언론 보도 아니거든요. 그간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비위 사실 보면은 더 가관인, 그리고 또 훨씬 더 명백한 것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보지 못했는데요. 이게 바로 묘하게도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례적으로 이제 검경 개혁에 굉장히 개혁적인 의지와 또 삶의 역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네. 보여왔던 분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한 기득 세력의 저항이 맞물려서 검증과 혼재돼 있지 않나라는 의혹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찬성하건 반대하건 간에 모두가 다 지금 공히 얘기하는 건 청문회 자리가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네.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3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정을 가졌다고 하고 네. 1차 회담은 결렬됐다고 합니다. 오후 2시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 네. 3603님은 조국 후보자 청문회나 기자간담회로는 의혹 해소가 지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감, 특검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인사청문회 개최 논의는 전면 중단하고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밝혀주시죠. 예, 국회의원 300명과 국회 예산 한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든 국민의 삶을 못 살피는 현장에서 국조와 국감, 그다음에 특검 등등에서 여러 가지를 발동하기 위한 국회의 역할들을 할 때는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발동 요건이라고 하죠. 네. 그렇지 않은 채로 하면 이 역시도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는 방식입니다. 정쟁에 그와 같은 제도가 남용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간에 국감을 어떨 때, 국정조사를 어떨 때 발동을 했는지 등등을 살펴보신다면 지금 하고 있는 공방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발목 잡기 또는 조국 효과를 통해서 정쟁을 통해서 지지자들이 결집함을 통해서 이제 이런 언론을 통해서 오도함을 통해서 얻는 정치적 이익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닌가 그 의심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라든가 여당 지지율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다는 분위기만 전해드리겠고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절차 지나고 임명이 되면 청문회 없이 정권에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도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든지요? 예, 맞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있을 때는 원칙적인 모든 과정을 거치는 게 여당으로서도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했다? 그거 선택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기자간담회가 어떻게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기자간담회를 하고 온 후보자, 법무부 장관보다는 청문회를 하고 국민의 판단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마땅하고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타격을 노린 야당의 어떤 이제 그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저는 계속 하게 되고요. 하나는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만한 게 네. 장관에 대한 국회의 개입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대통령께 주어서 대통령이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요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총리일 텐데요. 총리와 장관을 인사청문해서 국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그토록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인사권자의 인사권이라는 거, 그리고 또 향후에 임명 이후에 조국 후보자의 업무 집행 능력을 검증해 보이는 과정을 통해서 떨어낼 수 있는 것들 등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고, 마찬가지로 방금 우려하신 바대로 정권에 대한 부담, 대통령의 부담, 그리고 집권당의 부담이라는 것들을 감수해서 종합적 판단을 하실 겁니다. 네. 그것이 바로 책임지는 집권당의 역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지나치게, 그러니까 인사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네. 스스로 심지어 문재인 정부를 위한 축원입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정말 미사여구고, 사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 추석 밥상까지 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고 싶고 의혹만 던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문회는 회피하고 날짜는 점점 미루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네. 책임 있는 정치를 마지막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집권 여당 역시도 책임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은 임명하고 말고의 모습이 아니라 네, 임명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마땅한 역할을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감시까지도 그 역할
끝까지 책임지며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